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고 N자형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9월 1일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이 가고 9월이 왔습니다. 이제 올해 이번 달 준비도 잘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방송 종목은 휴맥스고요. 방송 말미에는 또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젠팩스 지오를 하게 되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상향. 그래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총 주차 면세 5%, 그리고 구축은 2% 이상. 그래서 어쨌든 그 의무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기 충전기를 계속해서 이제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P&E 솔루션즈, 그리고 두 번째 시그넷 EV, 그리고 세 번째 대영채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P&E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원익 P&E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고 원래는 2차전지 후공정 업체였는데 그 합병이 됐습니다. 합병이 됐고요. 2015년도부터 사업을 진행을 했고 2018년도에 혼다, 그리고 2019년도에 도요타 쪽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 파트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본 중심으로 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그넷 EV는 SK 지주사가 55%가량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SK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 국내 충전기 시장의 70%가량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급속 충전기 시장에서는 50%가량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일렉트로파이 아메리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위 EA 프로젝트인데 2027년까지 폭스바겐이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내 전기차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파트너사로서 이 시그넷 EV가 선정이 됐어요. 적자나다가 SK 지주사가 지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완전 이미지가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영채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급속충전기 점유율이 한 70%가량이 됩니다. 70%가량이 되고요. 테슬라의 그 한국 내 충전시설 납품권 수주를 받았고 현대차 초급속 충전 파트너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 회사들이 자 면면이 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0.5%에서 5%까지 이 충전기 설치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10배 정도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 봐야 되겠죠. 뭐 0.5%에서 5%이기 때문에 조금 뭐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10배 정도 커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 시장을 뺏으려고 많이 치열한 싸움을 할 겁니다. 싸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회사들 좀 많이 알아놔야 되는데 시그넷 EV 제품의 판매 그리고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대우플러스고요. 대우플러스고, 그리고 대영채비의 지분을 20% 정도 스틱이라는 그 사모펀드와 같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휴맥스가 또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와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4,400원대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장기 추세가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우플러스는 일단은 그 5월달, 6월달에 정부에서 그린벨트 내에 전기차 그리고 수소사 충전소 설치를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주기 개정안을 만들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 대우플러스는 급등이 일단 먼저 나왔습니다. 급등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월달, 8월달 쉬고 다시 9월달 와서 다시 주가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을 내보자면은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쨌든 충전기 설치가 확대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닥이 잡힌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추세가 우상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장기적이나 중기적인 관점 봐도 될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한 9,000원 정도, 9,000원 부근까지는 뭐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GS건설을 하게 되면서
일단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를 다 했어요. 광명, 시흥 쪽에 3기 신도시 추가 쪽으로 하게 되면서 거의 11만 원 정도? 11만 1,000원가요? 11만 1,000원 정도 되고 최근에 또 14만 원 정도 또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군포, 의왕 맞죠? 안산, 군포, 의왕, 안산 이쪽으로 하고 있고 이쪽으로 그리고 화성, 진안 이쪽으로 좀 있고요. 그래서 25만 9천 원 정도 현재 공급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국내 건설 주택 분양 같은 경우에는 GS건설 할 때도 말씀했지만은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 대우건설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그와 관련된 건자재 업체들 볼 수밖에 없어요.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1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쉬고 최근에 와서 건설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똑같이 치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자 보세요. 5일선과 21선 회복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일단 3,400원대가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하락으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21선 회복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21선 회복 여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갭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21선을 현재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고 이 21선을 지지력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N자형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적어도 전고점인 3,400원 돌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요거는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건설주들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주 움직임에 동행을 해서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 어쨌든 이 상승 흐름에 동참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내년에 3월 달에 대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여든 야든 일자리 부동산 정책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건설주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건자재,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 주가 3,4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보고 있고 이제 21선과 5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는지 그 여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